안녕하세요. 반복된 역사입니다. 오늘은 세계 인삼의 제왕 임상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상옥, 그는 조선시대 최고의 겁으로 중국에까지 이름이 알려진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는 1779년에 의주에서 태어나죠. 임상옥의 아버지는 연상, 즉 청의 수도 연경에 조선 사신과 함께 방문해 장사를 하는 상인이었죠. 그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임상옥은 1796년부터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무역으로는 거상이 될 수 없다 판단한 그는 당시 외척이 거두이던 이조판서 박정경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 인삼 독점권을 획득합니다. 요즘 말하면 정경 유착인 것이죠. 그럼 당시 세계적 인삼 시장의 판도를 알아보죠. 조선시대 전의 인삼은 자연생 산삼을 일컫는 것이었으나 점점 수요가 많아지자 산삼의 씨를 인공적으로 재배한 인삼 재배술이 발달하며 증가하기 시작하죠. 자연삼의 원산지는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서만 자생하기에 중국과 일본 등의 외국에선 귀한 영약으로 인식되었죠. 그런 독점적 인삼 시장에 위기가 닥칩니다. 1720년경 조선의 인삼을 시샘하던 일본이 인삼 생초를 몰래 빼내 일본에서 재배에 성공한 것이죠. 또한 이 시기에 값싸고 엄청나게 큰 미국의 인삼이 수입되면서 조선의 인삼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주게 되죠. 또한 중국에선 조선 인삼에 독성분이 있어 몸에 해롭다는 소문이 돌아 이 또한 청나라로의 인삼 수출에 문제를 만들죠.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이 있는 법. 조선은 인삼을 쪄서 보관하는 홍삼을 개발해 문제를 해결하죠. 홍삼은 보관기간이 길며 쩍기에 독성이 없죠. 게다가 미국산과 일본산을 복용한 사람들이 인삼의 효능이 조선 인삼에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약하다는 걸 알게 되며 조선 인삼은 고급 명약이란 이미지가 다시 올라가죠. 예를 들어 미국 인삼은 무만하지만 배만 부르지 효과가 미미한 것이고 일본은 효능이 도라지 정도밖에 안 되니 약이라기보단 반찬으로나 먹을 정도였죠. 이 당시 홍삼이 금값으로 청나라에서 팔리자 청나라 상인들이 담합하여 임상옥을 압박하죠. 가격을 후려친 것입니다. 낮은 가격으로 팔지 않으면 그냥 도로 가지고 돌아가라는 식이었죠. 그 당시 이 방법에 늘 당하던 조선 상인들은 속수무책이었지만 임상옥은 달랐죠. 그는 그 당시 영경에 머물던 추사 김정일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죠. 추사가 그에게 백척간도 진일보라는 글귀를 적어주자 그는 단번에 알아듣고 행동하죠. 추사의 뜻은 움직일 수 없는 곳에서 모험을 하라는 뜻이었죠. 다음날 임성옥이 가지고 있던 홍삼을 불지르기 시작하자 배짱을 부리던 천국 상인들이 나머지는 태우지 말고 팔고 가려고 하자 더 높은 가격이 아니면 팔지 않겠다 불을 계속 지르죠. 그러자 홍삼이 절실했던 청나라 상인들이 더 높은 가격에 홍삼을 모두 사게 되죠. 임상옥의 배짱이 만든 결과였죠. 모든 사업에 자신감과 배짱이 없이는 거상이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재미있는 일화입니다. 그 뒤로 홍삼이 만병통치약처럼 인식되면서 청나라에서 수요가 폭발하죠. 홍삼의 공식 무역량을 살펴보면 1797년 120근이던 홍삼의 수출이 1823년 1000근, 1827년 3000근, 1828년 4000근, 1832년 8000근, 1841년 2만근, 1847년 4만근으로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인삼의 가격은 한 근당 은자 100냥이었죠. 이것이 청으로 수출되면 은자 1100냥에서 2300냥을 받을 만큼 못해도 10배, 잘 받으면 20배 이상을 받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죠. 원래 조선은 무역을 강하게 금지하고 있었지만 청나라와의 교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보며 국가의 보유량이 급감하자 정조 때 이르러 홍삼의 수출을 장려하며 홍삼의 수출에 대한 거래세를 받아 국가의 보유량을 늘리는 데 신경을 씁니다. 그 당시 조선정부의 보유량이 20만 냥인데 비해 조선에서의 홍삼 수출액이 100만 냥이 넘었다 기록합니다. 100만 냥은 조선에서의 기준이고 청에 수출되며 1000만 냥에서 2300만 냥의 수출액을 벌어들이니 수십 년간 독점권을 이용한 수출로 엄청난 은자를 벌어들였을 거라 추정하지만 정확한 액수는 나와 있지 않죠. 추산대 그의 재산은 은계를 쌓으면 마이산만 하고 비단을 쌓으면 남문로만 하다 기록합니다. 상인을 천시하고 돈의 액수를 밝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
조선시대의 의식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수재민을 돕기 위해 거액을 헌납한 공로로 1832년 곽상군수가 되고 1835년 구성부사에 발탁됐다 사퇴하며 공직에서 은퇴하죠. 1855년에 사망할 때까지 장사를 하지 않고 시를 짓고 풍류를 즐깁니다. 이 점은 대대로 부자가 이어지는 외국과 비교해볼 때 너무나 아쉬운 점이죠. 인삼시장이 점점 커져 더 큰 부를 축적하고 백성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는 조선의 상인 천시 풍조 때문에 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조선은 상업을 천시했기에 기술이 퇴보하고 백성은 가난했죠. 세계적으로 한국과 중국만 만들 수 있는 도자기 기술, 금과 같은 무게로 바꿔준다는 조선 한지, 중국에서 조선 한지로 만든 신발은 신발 무게의 몇 배를 금으로 쳐준다고 할 만큼 고가였죠. 또 중국 황제들이 좋아했다는 흑세마포와 고려인삼, 우왕청심환 등은 조선이 백성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상품이 있었음에도 상업을 천시해 가난하게 노비처럼 살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동차, 반도체, 조선, IT 등 선진 산업을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죠. 이 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더 부유하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복된 역사였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